국내 코로나19 전파 속도나 완치율을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전환기를 맞은 게 아니냐 이야기들이 속속 나오는데요. 이 사회부 윤지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 기자, 먼저 이 현재 코로나19 완치율이 크게 높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10%대였던 완치율이 네. 현재는 70%를 넘어섰습니다. 한 달 사이에 완치율이 7배가 된 겁니다. 또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주와 비교해 약 40% 수준으로 감소했는데요. 예.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된 32명을 포함해 전체 확진자는 모두 1,512명. 이 가운데 7,368명이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네. 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완치 이후 재확진된 환자도 111명이나 되거든요. 방역당국은 재확진 사례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잠잠해졌다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이번 주말까지로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면 이거 계속 가는 건가요? 네,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차를 맞았거든요. 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한이 오는 19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입니다. 예. 그 이후에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검토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쯤 결론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아까 이야기한 생활 방역 체계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모두 처음 접하는 개념인 만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일상생활과 방역을 조화시킨 대응 체계를 말합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니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개인 위생 수칙, 환경 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네. 고강도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만큼 출구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생활 방역의 내용이 뭔지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코로나19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지침과 제도와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낙관론을 펼쳤다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경고도 나오고 있어서 생활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신중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이 소규모 집단 감염 위험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을 막고자 전자 손목밴드를 2주 안에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에 다녀온 60대 남성이 그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을 들렀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이 남성을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가 459명, 특히 미국 유입이 전체의 49.7%로 228명에 달하거든요. 그런 만큼 해외 입국자들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부활절인 만큼 어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많았거든요.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그날까지는 정말 끝까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윤지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